네, 반갑습니다. 예, 저 방송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구독하기, 그 다음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학원 원장으로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원을 한 18년 정도 경력을 했네요. 학원 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나도 너무나 잘하고, 하고는 싶은데, 이제 방법을 모르는 아이들이 너무나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학원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나름의 고민했던 방법을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이제 공부법에 대해서 이제 오래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약간 이제 문제점이 이제 발견이 되더라고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공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학자들이 하는 공부, 정말 깊이 있는 학문을 위한 공부가 하나 있고요. 그 외 일반인들이 하는 공부들은 무엇인가 하면 되게 시험 쳐서 관문만 통과하는 공부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되게 보면 이제 뭐 두 가지 잠깐 더 비교를 하자면 하나는 연구원이나 교수나 학자 같으신 분들이 그 학문의 근본 진리나 어떤 개념, 원리를 새로 이제 만드는 분들이고요. 일반인들은 우리가 모르죠? 뭐 학교 시험, 뭐 수능, 그 다음에 뭐 면허, 운전면허, 의사고시, 임용고시, 모든 것들이 뭔가 하면 관문 통과를 위한 공부거든요. 이거는 공부법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학자들이 하는 공부는 어려워요, 사실은. 장시간을 두고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렵다는 건 뭔가 하면 교과 구성이, 이게, 학자들이 하는 공부는 분권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시험 쳐서 관문 통과하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 통권법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분권법은 학자들이 하는 공부들은 어렵다. 그 다음에 과목 연계가 잘 안 된다.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찔끔찔끔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나머지 관문 통과, 시험을 쳐서 공부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 전후 좌우 맥락만 알면 되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떨어뜨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일정한 그게 거기서 요구하는 어떤 단체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검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엇인가 하면 전후 좌우 맥락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전체를 아는 공부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는 무엇인가 하면 학교 교과 과정이 학자들이 위한 공부를 분권법에 맞는 공부로 시간표가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학기에 책 한 권밖에 못 보는, 책 한 권을 한 번밖에 못 보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물론 학교라는 그 단체는 무엇인가 하면 학문의 근간을 이루는 건데, 거기서 분리하지 않고 학자들이 하는 어려운 공부법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한 학기 전에 뭐예요? 불과 일주일 전에 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지쳐하고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지금 보세요. 뭐 공시생, 고시생, 재수생, 삼수생 얼마나 많은 에너지들이 거기 빼앗기느냐.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10%, 그러니까 반에서 10%, 전교 10% 들지 않는 아이들은 다 아웃사이드로 밀려나거든요. 꿈마저도 포기하고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이런 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공부는 대학은 더 가고 싶어 하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저를 붙잡고 막 울어요. 엄마만 우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만 저놈시키 그거 안 해요. 아이들한테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선생님, 나 정말 대학 가고 싶어요. 대학 가고 싶어요. 며칠 전에 찾아왔던 한 아이는요, 저한테 음료수 하나 사가지고 왔더라고. 그 아이는 그게 먼 데서 저를 찾아왔어요. 이제 중2? 중3? 종종 여수서도 찾아온 아이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천서로 찾아온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전화로 하는 아이들도 있고,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근데 이 아이들을 물어보면, 중1, 2, 3 때 성적이 낮았으니까 부모가 학원도 안 보내준대. 학원 가봐야 그렇지 하고 네가 알아서 하라 하는데, 이 아이들이 하는 소리가 뭔가 하면 선생님도 정말 대학 가고 싶어 미치겠어요. 대학이 뭔지도 몰라. 남들 가니까. 미치겠어요. 우연하게 선생님 유튜브 봤는데 될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정말 대단한 게 그 먼 곳에서 용돈 쪼개가지고 차비해가지고 저를 만나려고 찾아와가지고 오는데 정말 감사한 게 제가 방송했는 걸 다 듣고 와요. 다 듣고 와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고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칭찬하죠. 얘들아, 너 이거 하나만 해도 너 성공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아이들한테 내가 표를 주고 설명해주고, 지금도 수시로 저한테 공부했는 거를
매일매일 카톡 찍어서 보내주거든요. 이런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부모들은 뭐예요? 한번 그때 성적 떨어졌다고는 해도 안 돼. 뭐 저기 실업계 가지, 뭐 특성화 가지.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 특성화 학교를 가더라도 우리나라는 뭐예요? 면허증을 따야지 되잖아요. 제빵 기술자 자격 따야 되고요. 미용도 뭐 자격증 따야지 되고요. 모든 자격증을 따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공부법을 고민하고 바꿔야지 되는 거거든요. 이 학교라는 거대 집단에서 바꾸지 않더라도 학원에서만이라도 교육 시간을 좀 바꿨으면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아요. 그건 놔두고 그러면 최소한 제 방송을 들으시는 학생, 그 다음에 시험 준비생, 임용고시가 되든 뭐 사시가 되든 행시가 되든 그분들, 부모들은 이 방법으로 하면 물론 학문적인 깊이는 저는 뭘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그 부분은 그 분자들이 전문가들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놔두고요. 단기간에 시험 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참 좋더라.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사시, 행시, 고시 우리나라 최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에게 그 집단을 공부를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서 몇 프로 되는 아이들을 연구를 했고요.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인터넷에서 보면 회독, 10회독, 20회독 방법이 나오거든요. 물론 좋습니다. 그 방법을 가지고 막 성적이 올라갔어요. 뭐, 그 조회수가 뭐 10만 회씩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매뉴얼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제가 썼는 책 1분 꾸지람, 요 안에 보면 1등 공부법이라고 나와요. 통공 공부법. 거기에 195쪽에 보면 요 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요거 하나 보면, 요것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 하나로 한 학기에 같은 시간, 2시간 정도 매일 투자해서 10번 보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모두의 분권법, 통근법이 있더라. 그렇게 해서 학자들이 공부한다, 시험 치는 사람이 공부한다, 이렇게 크게 나눠야지 되고요. 또 통근법을 가져왔을 때 과목은 어떻게 갈래 하나 하면 언어 영역, 그러니까 영어 회화가 되든 제2외국어가 되든 말하는 회화 영역은 분권법으로 해야지 돼요. 왠가 하면 하루아침에 언어를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찔끔찔끔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공부를 해야 된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무엇인가 하면 수학이에요. 수학하고 회화 영역만 분권법. 그래서 수학은 매일 하셔야지 돼. 매일. 쉬는 시간, 점심시간, 짜투리 시간. 수학을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일주일에 2번 날 잡아서 2시간, 3시간 공부한다.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효율성에서 많이 떨어져요. 저 아이는 수학만 공부한다 할 정도로 점심시간에, 쉬는 시간에, 다른 공부하다가 짜투리 시간에, 그때 10분, 20분씩 이렇게 짧게 공부한다.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수학 공부법, 영어 공부법, 국어 공부법을 옮겨뒀습니다. 이제 그쪽에 가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목별로는 회화 영역, 말하는 영역하고, 그 다음에 수학은 매일 한다. 하루도 쉬면 안 돼요. 나머지는 무엇인가 하면 매일, 그게, 통근법으로, 한권 통째로 보는 회독수 늘리는 방법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목당 참고서는, 교재는 교과서가 제일 좋아요. 근데 교과서가 제일 좋지만, 문제가 조금 적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 과목당 한 권, 학교에서 정해주는 교재, 부교재나 EBS 교재가 제일 좋습니다. 그거 한 권만 하시면 돼요. 여러 건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딱 한 권을 가지고, 자, 과목당 한 권을 가지고 한 학기에 10번. 제가 그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5개월에 10회도 하는 방법을 하거든요. 5개월에 10회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요 표를 제가 이제 미리 그려놨는데, 이 방법 가지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과목당 한 권을 합니다. 한 권을 하는데, 정독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차례는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야지 돼요. 차례는 한두 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두 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차례는 외우다시피 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3회독, 5회독 정도 넘어가면, 차례를 거의 외우다시피 하면, 한 권이 전체가 다 연결이 돼요. 차례를 외우지 않으면 이것이 찔끔찔끔 되기 때문에 잘 안 돼.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차례는 외우듯이 한다. 그리고 공부 방법은 정독을 한다. 글자 하나 빠뜨리지도 않고 정독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문제는 다 푼다. 푸는데 다른 종이에 한다. 그리고 이 책에는 맞는 것, 틀린 것만 표시한다. 그러면 틀린 것만 표시하면 되겠죠? 틀린 것만 표시하고 그 다음에 볼 때는 맞는 것은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는 것은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 못한 아이들은 보면 아는 것만 공부를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저번에 임용고시 공부한다고
수학과 통계학과 나온 친구가 이제 수학도 임용교수 공부한다고 왔는데 그 친구는 뭐 전공을 했으니까 저보다 더 잘 알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딱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학생은 자기 아는 것만 공부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알다면 빼버리고 모르는 것 위주로 가서 했더니만 이 친구가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 대학 후배더라고. 경북대 출신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선생님 고마워요 라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는 게 뭔가 하면 합격을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아는 거는 보면 안 돼요. 모르는 것만. 그래야지 내가 실력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설명은 여기로 가고요. 제가 이 표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요 표는 저한테 제 유튜브에 보면 제 전화번호가 있을 거예요. 전화번호를 저한테 주시면 카톡을 연결시키세요. 그러면 문자로 보내니까 이게 깨지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카톡을 연결시키면 제가 통근 공부법을 제가 만든 게 있어요. 웹툰 만든 게 있어요. 요약했는 거. 요약본을 보내드리고 카톡으로 제가 이메일로 이 공부표를 보내드릴 거예요. 이거는 아니면 그냥 달력에 그리세요. 달력 한 장 찍찍 그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영어, 회화, 그 다음에 수학은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요. 이거는 하루도 빠지면 안 돼요. 저거는 매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매일 한다. 요 표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돼. 영어, 회화, 수학은 매일 한다. 매일 공부한다. 나의 꿈을 적으면 돼요. 원래 표현은 제가 다 표현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 과목을 고등학생 정도 되면 국어는 문학, 비문학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문법 있으니까 여기 3과목 정도 될 거예요. 영어는 보면 독해가 있고요. 단어가 있고 이래요. 회화는 빼고요. 그래서 과목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기다 하나 더 넣어볼까요? 영어 문법을 넣어볼까요? 영어 문법을 넣는다 칩시다. 영어 요렇게 가든지. 5과목, 6과목. 과목수는 더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1, 2, 3, 4, 5, 6, 7에서 쭉 날짜를 적고요. 그 다음에 각 과목을 적습니다. 국어, 영어, 사탐, 가탐. 역사가 되겠죠, 그죠? 요것도 2과목 정도 될 거예요. 고등학생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관계없습니다. 5과목이나 6과목. 저는 일단 5과목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딱 펴면요. 보통 24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보면. 240페이지, 고등학생, 중고등학생은 300페이지가 거의 안 돼요. 100장에서 120장. 거기다가 중간에 빼고 하면 다가 100장 정도 200페이지 남짓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딱 펴보면, 처음에 보면 그 책을 어떻게 썼는지 작자의 의도가 있어요. 그거 분명히 읽으셔야지 돼요. 그 책의 매뉴얼이요. 그 다음에 차례는 반드시 외우듯이 해야 된다. 차례는 몇 번을 보셔야지 돼요. 이래야 머리 개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작가들은 무엇인가 하면 제목 하나로 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제목 하나 적고 나서 중간에 소제목 들어가 나면 책이 한 권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국어라는 과목의 큰 제목에 소제목을 가지고 책이 한 권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례는 반드시 외우셔야지 됩니다. 중요한 게 차례를 외우셔야지 돼요. 그래서 국어 참고서 한 권을 가지고 정독을 합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정독을 해요. 전후 좌우 맥락을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쭉 넘어가면서 일일 한 것만 합니다. 그날 국어만 가지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대개 6일 동안에 한 과목을 저희 학원 아이들 시켜보니까 다 해내요. 고등학생들은 한 2시간 하면 돼요. 하루에 2시간. 중학생들은 1시간 반 정도.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은 1시간 정도만 공부는 하면 돼요. 학생이란 최소한 하루에 1시간, 2시간은 자기 공부해야지. 아무리 학원을 가더라도. 요게 조금이 되면 학원 다 끊어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만 6일 합니다. 자, 국어만. 그래서 여기다가 매일 날짜를 적고 사인을 해요. 날짜를 적고 6일 동안 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만 6일 동안 해요. 만약에 어려워서 늘어나면 하루 더 하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6일에 맞춰보세요. 시켜보니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사탐도 6일 동안에 한다. 가탐도 6일 동안 한다. 또 다른 영어 문법이라나요? 요거 6일 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과목을
6일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 30일 만에 1해독이 끝나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발을 정자를 이렇게 적습니다. 국어도 적고요. 영어도 적고 과탐도 적고 사탐도 적고 영문법도 적어요. 이제 표를 제가 잘못 그려서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한 번 보건 1해독 이후에 맞는 문제는 빼버립니다. 물론 진도가 안 나갔기 때문에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빵점을 맞든 20점을 맞든 아무 관계 없어요. 맞는 것은 빼버립니다. 그리고 2해독이니까 맞는 것은 보지 않고 한번 보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4일 만에 줄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해보니까 그래요. 물론 시간이 더 걸리면 더 가서도 되는 거요. 영어도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정독입니다. 외우다시피 하는 정독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과탐도 4일, 영어도 4일. 자, 4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5과목을 4일 만에 20일 만에 2해독이 끝나는 거예요. 자, 2해독이 끝났다. 자, 그럼 약 50일 만에, 한 달 반 만에 2해독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학기에 한 번 보잖아요. 절대 그렇게 해서 안 돼요. 2해독 정도 끝나고 나면 최하 30%, 그러니까 30점에서 50점은 맞아요. 엔간한 아이들이 나도. 물론 답을 외워도 됩니다. 물론 답에 정확하게 답 체크하시면 안 돼요. 외웠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을 엔간한 것들이 기억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저한테 문자 오신 분이, 한 어머니는, 이거 고1을 하던데, 1해독이 끝나는데도 이해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다고 하거든요. 당연하죠. 전체 다 봤으니까. 자, 그 다음에 3일. 자, 5과목을 3일 만에 반입니다. 10월 만에 반해요. 자,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자, 그러면 얼마에 50일, 65일, 두 달 만에 3해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 시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방학 때. 기말고사 딱 끝나자마자 다음 학기 교재를 다 구해서, 과목당 한 권씩 구해서 방학 동안에 부지런히 보면 3해독이 끝나고 수업이 들어갑니다. 근데 3해독이 중요한 게 뭔가 하면 1해독이 어려워요. 부모님들이 이때 절대 잔소리하지 말고 칭찬을 하셔야지 돼요. 아이한테 표를 딱 꺼내놓고, 얘야, 이 방법만 따라 한다면 나는 너한테 절대로 잔소리 안 하겠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좋고, 당근과 채찍을 적당하게 사용하게 해서 1해독을 무조건 끝내게 하고요. 1해독이 끝나면 3해독까지 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3해독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 눈빛이 달라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이 들리기를 시작을 해. 그전에 선생님 말도 안 들려요. 뭐 알아야지 질문을 하지. 근데 3해독을 하고 나면 선생님 말이 들어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1해독이 힘들고요. 3해독을 넘어가면 아이들 스스로 하게 돼요. 요때까지가 부모님이 칭찬 당근 잘 하셔야지 되고요. 칭찬이 좋아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아이들한테 카톡을 찍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아이들한테 카톡으로 칭찬을 계속 보내주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요 정도 3회가 끝나면 책 한 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약 50%에서 70%를 맞아요. 그래서 이틀 만에 엔간하면 반입니다. 이틀 만에요. 그래서 5과목을 2일 만에 반하면 10일 만에 또 반해요. 자, 그러면 4회독이 되나요? 5회독 역시 똑같습니다. 5회독. 물론 시간에 약간 차이는 있어요. 또 그렇게 하면 5 곱하기 2 하니까 10일 만에 반해요. 자, 보세요. 50일, 60일, 70일, 85일, 약 90일이 걸립니다. 3개월 만에 5회독이 끝이 납니다. 3개월 만에 5회독이 끝나요. 이때부터 성적이 오르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성적이 올라요. 선생님하고 이때는 자기가 중요한 문제, 틀린 문제를 개별적으로 선생님 찾아가서 질문하기도 시작을 해요. 아이들 공부 태도가 달라지고요. 자신감이 있게 돼요. 예전에 저희 학원에 이름을 이야기 하면 안 되겠구나. 그 아이는 우리 학원에 상담을 와가지고 어머니 미리 알고 이야기해요. 이 아이는 공부 정말 바닥이야. 학원만이라도 그냥 너무 노니까 학원에 보내기만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왔는데 이 방법을 어머니하고 아버지 오시라 해서 제가 상담을 하고 아이를 앉혀놓고 야, 너 대학 가야 되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얘가 정말 공부하고 싶대요. 그러면서 가르쳐 줬는데 시험 한 번 칠 때마다 전교 100등씩 올라갔습니다. 얘가 300등 하던 아이였는데 자, 저희 학원에 있을 때까지 전교 20위권까지 들어갔던 아이거든요. 정말 대단합니다. 자, 요렇게 갔고요.
그 다음에 5회독이 끝나고 나면 그 일반 학생들, 그러니까 전교 1, 2권 아니든지, 그러니까 고3 말고 전교 아예 탑 클래스 갈 거 말고 전교 10위권 있겠다. 그거는 빼버립시다. 고2나 고3 아닌 학생들, 일반인 학생들은 똑같이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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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이렇게 받으러 가면 돼요. 책 한 권 가지고. 한 권만 가지고요. 그렇게 들어가면 자 보세요. 3개월 만에 5회들이 끝났는데 2일, 3일 만에 다 반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러니까 5개월에 10회독은 기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으로. 실제로요, 작년 딱 이맘때쯤이구나. 그 60세 된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이분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중학교도 못 마쳤대.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막내인데 너무 슬퍼가지고, 그래 공부를 안 하시다가 나중에 중학교 검정, 고등학교 검정 마치고, 그 대학을 가고 싶어서 대학을 방송통신대를 가셨다 하더라고. 근데 인터넷을 보고 이제 저를 찾아오셨어요. 전화로 이제 가르쳐 드렸는데도 공부에 대한 걸 잘 모르시더라고. 그러니까 안 해보신 분이니까 공부를. 이분이 방통대 그 법학과를 들어갔어요. 법학과를 가셨는데 법학 용어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전학기 학점이 다 그냥 F로 나왔대요. 근데 너무나 힘들다가 제 방법을 보고 그냥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저희 학원 앞에 와서 기다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방법 가지고 공부표를 짜 드렸거든요. 그분이 물론 시간이 많았으니까 시간 많은 사람 요거 줄이면 돼요. 지금 뭐 재수생이나 공시생들 아예 학원에 그 고시험 계신 분들은 뭐요? 3일 만에 반하면 돼요. 이 일반 그 학생들 제가 이야기했는 거요. 2시간에서 3시간 공부하는 기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줄여버리면 됩니다. 근데 그분은 하루 종일 공부를 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막 선물 사들고 왔더라고. 그분이 뭔가 하면 거의 8회독 9회독을 했다고 해요. 8회독 9회독. 거의 비학점 이상을 다 받았습니다. 60세 된 할머니가. 근데 일반인들은 뭐 우리 일반 학생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고3 학생들. 그러니까 고3 학생들은 고2 딱 올라가면서 이 공부법을 하면 5개월에 10회독 다 끝나요. 그러고 나면 기출 문제 풀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고3 수능생이나 그다음에 그 전국 상위권으로 갈 사람들 아니면 전교 1등 우리 도시에서 내가 1등 10위권 안에 들겠다 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나 하면 5회독이 끝나고 나면요 단권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단권화. 이 단권화는 뭔가 하면 자, 책 한 권을 한 권을 5회독을 해요. 5회독을 난 이후에 뭘 하나 하면 책을 한 권 두고 합니다. 과목당. 그래가지고 책을 어떻게 하냐면 책을 2권을 가지고요. 이 책에는 있고 이 책에 없는 거. 그러니까 내가 기왕에 5회독 했던 책이 있겠죠. 5회독 했던 책에는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책에는 없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쪽 책에 있고 이쪽 책에 없는 거를 잘라가지고 이쪽 책에 갖다 붙입니다. 아니면 복사를 해서 갖다 붙이면 돼요. 아니면 포스트잇에 적든지 이 책에 완전히 아는 것 위에다가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책 2권이 한 권이 돼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나 하면 요것이 단거나 아이들 시켜보니까 책 2권을 한 권으로 만드는데 약 이틀 정도가 걸려요. 뭐 학교 수업도 해야 되니까. 이 책에는 이 책에 있고 이 책에 없고 이 책에 있는 걸 갖다 붙인다. 그러면 책 2권이 한 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자, 우리는 그 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책 2권이니까 분량이 많겠네 하는데 이미 다 알았던 거니까 책 2권을 한 권 단권화 시켜서 그 책을 읽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제가 아이들 해보니까 단권화 시키고 나서 이틀 만에 한 권씩 다 보더라고요. 이틀 만에. 그러면 조금 더 제가 양보를 해가지고 단권화 했는 걸 3일에 한 번씩 본다 하더라도 보세요. 3일에 5과목이니까 뭐 어찌를 걸려 15일 만에 책 2권을 한 번씩 반입니다. 자, 나중에는 이 친구들이 이틀 만에 다 반해요. 그럼 이틀에 5과목이니까 며칠 걸려요? 10일 만에 다 반입니다. 한 달 만에 아이들이 보통 3회독씩이 다 끝나요. 자, 그렇다면 이 아이들 어떤 일이 생기나 하면요. 그대로 가도 10회독이 끝나지만 약 5개월 만에 단권화 시킨, 그게 2권을 한 권 시키는 아이들이 어떤 일이 생기나 하면 10회독에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하루에 한 번씩 다 봅니다. 한 권씩.
심지어는 나중에 몇 시간 만에 한 권을 다 보거든요. 그래서 고3 아이들이 지금 7월, 8월 정도 되면 거의 다 끝나고 기출 문제로 들어가든지 자기 진도 안 나가거든요. 학교 진도는 끝이 나거든요. 이때 이 아이들은 뭐요? 자기만의 텍스트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두 권이 한 권이 돼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전에 가르치던 아이들은 단권화 시킨 것을 20회독에서 30회독을 해 들어갑니다. 전국에 있는 그 교과서, 과목 한 권당 책 교과서 10권 넘거든요. 그걸 다 못 봐내거든요. 그래서 10번에서 20번을 보니까 모든 게 개통이 서고 모든 게 다 알게 되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최상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 보면 인터넷에 보면 10회독을 한다, 20회독을 한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래가 문제가 됐었는데 그 방법을 제가 펴서 만들어 뒀거든요. 특별한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의 공부하는 시간을 그대로 회독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가되 체계적인 표만 이용하게 만들어 뒀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인터넷에 올려보니까 일반 학생들보다 지금 시험 준비하시는 공무원 공부하시는 분,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관세사, 회계사, 그 다음에 임용고시 하시는 분들이 이 방법이 너무나 좋다고 저한테 감사 문자가 옵니다. 아이들은 더 좋고요. 근데 아이들은 제가 이제 오랫동안 시켜보니까 안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뭐 안 되고요. 했던 아이들은 100% 다 됐습니다. 부모들이 많이 도와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제가 특별하게 만든 방법도 아니에요. 단 하나, 제가 이 표만 제가 학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처음에는 달력에서 그랬습니다. 근데 이 표를 가지고 내가 아이들이 하기 쉽게끔 표만 정리했는 거거든요. 근데 효과는 탁월합니다. 학문적인 공부가 아니고요. 단기간 시험 성적을 높이고 관문 통과하는 방법에서는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이. 그래서 이 방법을 가지고 이 방법만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부터요. 이 방법만 체계적으로 내가 몸에 익혀 들어간다면 평생 살면서 시험 치는 모든 것에서는 다 해결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이 방법을 가지고 모든 시험,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시험에 다가 합격하기를 원하고요. 다가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죠? 절대 어렵지 않거든요. 그럼 하시다가 어려운 게 있으면 제 전화번호 적어뒀으니까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공부법이 필요한 학교나 학원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저한테 출강 요청을 하면 또 바로 달려갑니다. 이게 공부에 쏟는 노력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최소한 공부 방법이라도 한번 우리 같이 연구하고 바꿨으면 해서요. 제가 아마 전국에 다니면서 공부법, 그 다음 아이 꾸지란 방법 여러 가지 강의를 하거든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했던 시간만 내가 방법을 바꾸자. 근데 한 학기에 한 번 볼래? 한 학기에 10번 볼래? 이런 차이가 나는 거고요. 내가 믿는 어떤 텍스트를 내가 한번 만들어 가보자. 이렇게 되면 공부는 저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공부해서 좀 해방이 됐으면 하고, 시험에서 해방이 됐으면 하고요. 또 더 중요한 거 하나는 이 방법을 좀 널리 알려주셨으면 해요. 지금 공부에 힘드신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너 이 공부법을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한번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에 해방이 되고요. 공부 시험에 해방이 되고 남는 시간에 좀 놀고 그 다음에 또 여러 사회 경험을 좀 했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공부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학원 원장으로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탁월한 방법이었었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부모님도 좋아하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합니다. 예,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